호화로운 선물들로 가득한 홀에서 8살 소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낡은 샌들을 신은 가난한 소녀에게 멈췄다. 그녀는 구석에서 수줍게 지켜보고 있었다. 장난감, 여행, 특별한 경험을 외면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그녀를 누이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구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정영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최진우는 한국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 최씨그룹의 CEO로서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은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43층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전망 속에서도 진우의 눈길은 항상 아들 방 쪽으로 향했다. 8년 전 진우의 아내 서아지는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남긴 것은 갓 태어난 아들 최민호와 진우의 가슴속 머을 수 없는 공허함뿐이었다. 진우는 그 상실감을 사업에 몰두하며 달랬고 그 결과 최씨 그룹은 더욱 번창했지만 정작 민호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 도련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최신형 게임기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플레이하고 있지 않았다. 바닥에는 고급 레고 세트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박물관에서 가져온 예술작품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천문대에서나 볼 법한 첨단 망원경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8살 소년치고는 유독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그의 눈에는 마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오늘 일찍 귀가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답니다. 민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다시 흐려졌다. 아버지가 정말 오실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다. 민호가 얼마나 자주 실망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진우는 항상 중요한 회의, 해외 출장, 긴급 상황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오실 거예요. 아버님께서 직접 제게 전화하셨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저녁이 되자 최진우는 정말로 예고했던 대로 일찍 귀가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호야, 아빠가 왔어. 진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민호의 작은 몸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잠시 굳어있다가 천천히 아버지의 등을 감쌌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침묵은 진우의 가슴을 조였다. 식사 시간 내내 진우는 아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민호의 대답은 대부분 짧고 단조로웠다. 민호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후 진우는 김 여사를 불렀다. 민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요? 김 여사는 망설였다. 글쎄요. 민호 도련님은 학교에서도 주로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민호 도련님이 매우 영리하다고 하시지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사장님, 다음 주면 민호 도련님 생일이잖아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거의 잊고 있었다. 물론이죠.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그날 밤 진우는 민호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진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민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 최고로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다고 해. 민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진우는 일주일 동안 민호에게 줄 선물 목록을 작성했다. 최신형 전동 자동차부터 실제 크기의 기차 세트, 제주도의 프라이빗 빌라, 유럽 테마파크 VIP 투어 티켓까지. 그의 리스트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것들이 정말 민호를 행복하게 할까? 그날 저녁, 진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문득 책상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하진이 안고 있는 갓난아기 민호,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진우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학교에 들른 진우는 교실 창문 너머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구석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놀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들과 떨어져 있었다. 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다. 최 사장님, 오늘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를 좀 보러 왔습니다. 다음 주가 아이 생일이라서.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매우 특별한 아이입니다. 지능도 뛰어나고 착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마도 어머니의 부재가... 진우는 말을 끊었다.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호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장난감이나 값비싼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로비에서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경비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새로 고용된 가정부의 보조로 보였고 소녀는 아마도 그녀의 딸인 듯했다. 박지영 씨죠? 새로운 가정부 보조? 여자는 놀라 돌아보았다. 네, 맞습니다. 최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진우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낡은 리본으로 머리를 묶고 오래된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맑고 영리해 보였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위층 놀이방에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연아, 예의 바르게 굴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진우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오자 조용한 웃음소리가 베란다 쪽에서 들려왔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긴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민호와 그 소녀 수연이 함께 바닥에 앉아 종이배를 만들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민호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었다.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보는 진정한 웃음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민호의 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박지영은 강남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 전주를 떠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는 딸 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왔다. 최 씨 그룹의 회장 자택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행운이었다. 급여가 후했고 때로는 수연을 데려올 수도 있었다. 수연아, 엄마가 일하는 동안 얌전히 있어야 해.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있어. 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7살인 수연은 나이에 비해 성숙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했다. 그녀의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다. 여기 앉아 있으면 돼. 저녁에 데리러 올게. 지영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 벤치를 가리켰다. 날씨가 좋아 수연은 밖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주변의 꽃과 나무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솜씨는 또래 아이들보다 뛰어났다. 그녀의 그림에는 항상 밝은 색채와 생명력이 넘쳤다.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수연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들자 나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소년이 보였다. 그는 수연을 보자 놀라 몸을 숨겼다. 안녕?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시 후 소년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그는 분명 이 고급 아파트의 주민이었다. 내 그림 보고 있었어? 수연이 물었다. 소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서.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이름은 박수연이야. 너는? 최민호야. 소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벤치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가 이 아파트에서 일해.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자주 여기 올 거야. 응, 학교 끝나고 엄마 일이 끝날 때까지. 수연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보고 싶어? 민호는 수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은 연습하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어. 가르쳐 줄까?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색연필을 내밀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수연의 따뜻한 미소와 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 집은 어디야? 민호가 물었다. 지금은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 살아. 엄마랑 둘이서. 수연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답했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신림동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 자신이 사는 강남과는 다른 세계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민호가 망설였다. 나는 여기 살아. 43층. 와, 정말. 그럼 서울이 다 보이겠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그의 부에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 그저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다. 그것이 민호에게는 신선했다. 언젠가 보여줄게. 민호가 약속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지영이 수연을 찾으러 왔다. 수연아, 가자. 수연은 서둘러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방에 넣었다. 내일도 올 거야? 민호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꼭 올게.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정원으로 달려갔다. 수연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가 오는 날이면 민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다양한 놀이를 했다. 수연은 종이로 인형을 만들고 낙엽으로 배를 접고 나뭇가지로 요정집을 지었다. 민호는 그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놀이란 항상 비싼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이었다. 상상하는 게 더 재미있어. 수연이 말했다. 돈이 없어도 놀 수 있거든. 어느 날 수연은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민호의 초상화였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이었다. 생일 선물이야. 다음 주가 네 생일이라며? 민호는 놀랐다. 그는 수연에게 자신의 생일에 대해 언급한 기억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사장님 아들 생일 파티 준비한다고 했어. 큰 파티라던데. 민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받은 선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고마워, 수연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연을 자신의 비밀 장소로 데려갔다. 그것은 아파트 옥상 정원의 작은 온실이었다. 그곳은 민호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꾸던 장소였다. 여기는 아무도 안 와. 민호는 목이 메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수연은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민호의 슬픔을 이해했다. 그녀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알고 있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 수연이 속삭였다. 온실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관리인이 가끔 물을 주었지만 예전만큼 아름답지는 않았다. 우리가 가꿀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이 제안했다. 그 후로 두 아이는 매일 온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식물에 물을 주고 죽은 잎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민호는 수연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식물 이름을 알려주었고 수연은 민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민호는 수연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진첩이었다. 이게 엄마야. 민호가 사진을 가리켰다. 아름다운 여성이 갓난아기 민호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너랑 닮았네. 특히 웃을 때. 민호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모두들 그가 아버지를 닮았다고만 했다. 정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눈이 따뜻해.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자주 웃었다. 그는 수연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의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수연은 민호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르쳐 주었고 민호는 수연에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나누었다. 생일 파티 전날 민호는 수연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내일 파티에 올 거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초대받지 않았어. 엄마는 일하러 가지만 나는 그래도 와.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제발, 네가 없으면 재미없어.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상관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 친구야. 내 유일한 진짜 친구.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민호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는 수연에게 자신의 모든 장난감과 게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수연을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그의 9번째 생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그저 또 다른 날에 불과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수연이 함께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민호는 수연의 집을 생각했다. 신림동의 작은 원룸. 그는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분명 자신의 넓은 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이상하게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사는 작은 공간에는 분명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진우는 집무실에서 민호의 생일 파티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민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내가 정말 민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걸까? 최진우의 펜트하우스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다. 민호의 생일 파티를 위해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 이벤트 플래너, 장식가들이 들락날락했다. 43층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마치 동화 속 왕국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 풍선이 떠 있었고 벽면에는 프로젝터로 민호가 좋아하는 우주와 바다 이미지가 투사되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는 민호가 선택할 수 있는 선물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진우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직접 확인했다. 그는 민호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다. 선물 전시 구역에는 최신형 전동, 스포츠카부터 실제 크기의 기차 세트, 제주도의 프라이빗 빌라 소유권, 유럽 테마파크 VIP 투어 티켓, 심지어 실제 작동하는 미니어처 우주 정거장까지 있었다. 모두 8살 소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들이었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행사 책임자가 진우에게 보고했다. 손님들은 오후 2시부터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아직 방에 있습니다. 김 여사가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호가 거울 앞에 서서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맞춤 제작된 작은 정장은 민호에게 꼭 맞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민호야, 준비 다 됐니?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오늘 특별한 날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다시 흐려졌다. 정말요? 그건 물론이지. 약속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이도 올 거예요? 진우는 놀랐다. 그는 박지영의 딸이 민호와 친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가 그녀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할 줄은 몰랐다. 원한다면 물론 올 수 있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것은 진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다. 오후 2시 초대받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주로 최씨 그룹의 임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민호의 학교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입구 근처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박지영이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직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은 낡았지만 깨끗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새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호는 수연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왔구나. 내가 보여줄 게 너무 많아. 수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렇게 호화로운 공간에 있는 것이 처음이었다. 생일 축하해, 민호야.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민호는 상자를 받아들고 즉시 열었다. 안에는 수연이 직접 만든 종이 팔찌와 그림책이 들어있었다.
그림책에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려져 있었다. 온실에서 식물을 가꾸는 모습, 정원에서 종이배를 접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원한 친구 민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수연아.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들은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음식, 그리고 전문 공연자들의 마술쇼가 이어졌다. 그러나 민호의 시선은 항상 수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음식을 권하고 함께 웃었다. 민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선물 선택 시간이 왔다. 진우는 민호를 중앙 무대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민호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호야, 진우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오늘은 내 특별한 날이야. 여기 있는 어떤 선물이든 선택할 수 있어. 뭐든지 가능해. 모든 눈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놀라운 선물을 선택할지 궁금해했다. 실제 크기의 기차? 전동 스포츠카? 아니면 우주 정거장? 민호는 천천히 선물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수연을 향해 걸어갔다. 수연은 파티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민호는 수연의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다. 저는 이 모든 선물들이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수연이 제 누나가 되는 거예요. 파티장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듯했다. 진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가 수연을, 그리고 당황한 표정의 박지영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수연이가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연이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저는 장난감이나 게임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이 필요해요. 수연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박지영은 충격을 받은 듯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호가 장난을 치거나 일시적인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호의 요청에는 깊은 외로움과 진정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진우가 다시 말했다. 수연이는 자기 가족이 있어. 엄마가 계시잖아. 우리가 그냥 데려올 수는 없어. 그럼 수연이 엄마도 함께요. 집. 민호가 즉시 대답했다. 우리 집은 충분히 커요. 방도 많고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호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민호가 수연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기억했다. 민호야,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야.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고요. 저는 수연이가 제 누나가 되는 것을 원해요. 진우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아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선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였다. 진우는 박지영에게 다가갔다. 박씨,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진 줄 몰랐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네, 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수연이도 매일 민호 도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 민호가 다시 말했다. 아빠, 저는 진심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발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를 민호의 얼굴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합시다,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은 파티를 즐기고 나중에 박 씨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민호야,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어. 최선을 다해 볼게.
민호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연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파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케이크 커팅과 노래, 그리고 선물 개봉이 이어졌다. 민호는 형식적으로 다른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수연에게 있었다. 그들은 파티 내내 함께 있었고 수연이 처음으로 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 민호가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사무실에서 박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씨. 민호가 이런 요청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도 놀랐습니다. 수연이와 민호 도련님이 친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제가 일에 집중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마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도 자신의 딸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민호의 요청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 민호의 눈빛을 보셨나요? 오랜만에 본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씨, 제안이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방과 후에 여기 와서 민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집에는 방이 많고 수연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놀랐다. 사장님, 물론 추가 수당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교육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만약 수연이가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여겨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호에게 수연이는 그저 장난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쩌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박지영은 매일 밤 딸과 함께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사장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수연이가 방과 후 최 씨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거절하기 힘든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 오늘도 민호네 집에 가도 돼요? 수연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아, 엄마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정말 민호를 좋아하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호는 친절해요. 그리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저랑 놀지 않는데 민호는 달라요. 지영은 딸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런데 수연아, 민호네 집은 우리 집과 많이 달라. 훨씬 크고 비싼 것들이 많지. 너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니?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민호가 가진 장난감은 멋있지만 민호는 항상 외로워 보여요. 엄마랑 저는 가난해도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의 현명함이 놀라웠다. 어린 나이에도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최진우의 사무실에서는 긴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진우는 민호가 요청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변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몇 주간 민호의 변화는 분명했다.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민호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남 최고의 사립학교들을 조사해줘. 특히 예술 프로그램이 좋은 곳으로. 비서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혹시 민호 도련님을 전학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다른 아이를 위한 거야.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내 하진이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상상했다. 하진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녀라면 민호의 요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진우는 책상 위아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진우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민호와 수연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두 아이는 바닥에 큰 종이를 펼쳐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진우가 물었다. 민호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건 제 방이고 이건 수연 누나 방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빠 방이고 여기는 수연 누나 엄마 방이에요. 진우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들이 그린 집에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민호의 진심 어린 소망이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진우는 수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수연아,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때? 편하니? 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집이에요. 수연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산 부엌에서 김 여사님을 돕고 계세요. 수연이 대답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박지영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급히 인사를 했다. 계속하세요. 진우가 말했다. 박씨, 식사 후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녁 식사는 이례적으로 화기애애했다.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수연은 자신의 학교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진우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을 느꼈다. 하진이 떠난 후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민호의 방에서 놀기로 했고 진우는 지영을 서재로 초대했다. 앉으세요. 진우가 소파를 가리켰다. 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다. 사장님, 수연이가 폐를 끼치진 않았나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이가 온 이후로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아이답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입니다. 저도 수연이가 민호 도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더 행복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씨, 지난번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연이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여겨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민호 도련님이 나중에 수연이에게 흥미를 잃는다면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저도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변화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사실 수연이는 민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랫동안 저는 사업에만 집중하며 민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진이 떠난 후로 저는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진우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우선 수연이를 강남의 좋은 사립학교에 전학시키는 것입니다. 민호가 다니는 학교와 같은 곳으로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수연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 씨와 수연이를 위한 아파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건물 내에 있는 작은 유닛으로요. 그러면 수연이가 민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박 씨도 출퇴근이 편해질 것입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안이었다. 사장님, 저는 그런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박 씨는 계속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가정부가 아닌 민호의 관리인으로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이것은 민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연이도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진우가 대답했다. 그날 밤 지영은 수연을 데리고 신림동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지영은 딸이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한편 최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민호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아빠, 수연이랑 수연이 엄마가 우리랑 살게 될까요?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모르겠어. 박 씨가 생각해보고 결정하실 거야. 아빠가 설득해주세요.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제발요. 진우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결정은 쉽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존중해야 해. 하지만 아빠 수연이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어제는 종이로 별을 접는 법도 알려줬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연이는 특별한 아이 같구나. 네, 그리고 수연이 엄마도 정말 친절해요.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어 주셨어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아이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민호에게 수연은 진정한 친구였고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박지영은 진우는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딸을 항상 우선시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해줘. 박지영 씨를 위한 고용계약과 교육지원 협약이야.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한 유닛의 임대 계약도.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사장님, 혹시 개인적인 관계가 순전히 민호를 위한 결정이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지영이 진우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사장님, 생각해봤습니다. 지영이 말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씀해보세요. 수연이가 언제든지 떠나고 싶다면 어떤 불이익도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미래는 수연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강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지영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호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고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엄마? 수연이 물었다. 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이제 여기 가까이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민호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활짝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민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그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하진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다. 가족의 따뜻함. 봄이 찾아온 강남의 아침은 분주했다. 특히 최진우의 아파트 단지 내 15층에 위치한 새로운 집에서는 더욱 그랬다. 박지영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연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연아, 준비 다 됐니? 오늘은 첫 등교일이야. 지영이 딸의 방을 향해 소리쳤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강남 최고의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어려 보였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딸에게 다가가 교복의 주름을 정리해 주었다. 물론이지, 우리 수연이는 뭐든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는 벌써 학교에 갔나요? 아니, 사장님이 오늘은 너희 둘을 함께 데려다 주신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변화는
그녀에게도 큰 적응이 필요했다.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일반 공립학교에서 명문 사립학교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 문을 열자 민호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 뒤로 최진우가 보였다. 준비됐어? 민호가 수연을 향해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첫날이니까요. 지영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연아, 가방 챙겼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두 아이는 나란히 서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진우가 인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 지영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최 씨 가문의 가정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딸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한편 진우의 차 안에서는 민호가 수연에게 학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 미술실이 정말 멋져.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수연이는 그림 잘 그리니까 좋아할 거야.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긴장되니? 진우가 백미러로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 민호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미리 말씀드려 놨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수연은 진우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심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가 이내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아빠. 그 한마디에 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가족의 소중함. 학교에 도착한 후 진우는 교장실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수연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민호에게 수연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수연 누나를 잘 돌볼게요. 민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호 학생이 누나라고 부르는군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수연이는 제 누나예요. 진우는 아들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때로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날 저녁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수연의 첫 등교를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지영은 수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진우는 일찍 퇴근해 와인을 가져왔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진우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좋았어요.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특별 수업을 제안하셨어요. 와, 정말 축하해. 진우가 기뻐했다. 수연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수연이 그림을 교실에 걸어두셨어요. 지영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수연이가 첫날부터 대단하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민호 덕분에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함께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함께 숙제를 하거나 놀았다.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진우에게 이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출장은 줄이고 주말 회의는 거절했다. 대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가족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민호와 수연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고 진우와 지영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 문득 말했다. 수연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과 수연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도련님도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하진이가 떠난 후 저는 민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가족이었군요. 지영이 말을 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진우는 지영의 정직함과 강인함에 감탄했고 지영은 진우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모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민호와 수연은 이 행사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민호가 수연에게 속삭였다. 깜짝 선물이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행사 당일 진우와 지영은 학교 강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다른 부모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뿐이었다. 무대에 민호와 수연이 등장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수연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가족이라는 주제의 창작곡이었다. 민호가 작곡하고 수연이 편곡한 곡이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스크린에는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다. 한강에서의 소풍, 제주도 여행, 집에서의 저녁 식사, 함께 웃는 모습들. 마지막 사진은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지영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은 피곤해 지쳐 일찍 잠들었다. 진우와 지영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우가 말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이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나 봐요. 민호가 작곡까지 하다니 놀랐어요. 민호가 음악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수연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민호도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민호는 더 자신감이 생겼고 수연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고요. 지영은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후회하시나요? 그날 민호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을.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호의 단순한 요청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 삶에 당신이 들어온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지영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지영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공식적인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우리는 아직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진우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과 수연이와 함께하며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지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너무 성급했나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차 있었다.
네, 맞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의 가족을.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강남의 하늘이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다시 여름으로 바뀌기를 반복하는 동안 최진우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진우와 지영은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아이들 앞에서 공식적인 약혼을 발표했다. 민호와 수연은 너무 기뻐 펄쩍 뛰었다. 드디어 민호가 외쳤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수연 누나가 진짜 내 누나가 되는 거고요? 민호가 확인하듯 물었다. 물론이지. 지영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될 거야.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12살이 된 그녀는 이미 눈에 띄게 성숙해 보였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진우와 지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지만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반지 베어러로, 수연은 어머니의 들러리로 참여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사실 민호 덕분이야. 진우는 축사에서 말했다. 그날 9번째 생일에 민호가 수연이를 선택했을 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지.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결혼 후 그들은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각자의 방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누리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키워나갔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16살, 수연은 17살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가깝게 지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관심사와 친구들도 생겼다. 민호는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수연은 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연의 그림은 이미 여러 학생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고 민호의 작곡은 학교 음악 경연대회에서 인정받았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수연이 학교 복도에서 민호에게 물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학교의 선후배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우리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거든. 나 혼자 가기 싫어서.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나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수연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술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녀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수연 누나, 정말 예술가가 될 거야? 민호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내 꿈이야.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어. 멋있다.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확실하지. 하나, 음악도 좋지만 아빠처럼 경영도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수연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수연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아빠, 엄마, 제가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진우와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고 민호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미국이라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수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뉴욕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을 제안받았거든요. 진우는 놀란 표정에서 인해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정말? 축하해, 수연아. 그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지영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수연이가 정말 멋지구나. 그러나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4년 과정이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방학 때마다 돌아올 거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항상 수연이 자신의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서 온 누나가 갑자기 멀리 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호야, 괜찮니?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수연 누나가 멀리 간다니 좀 서운하네요. 수연은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도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오빠, 이건 내 꿈을 위한 거야. 하지만 항상 연락할 거고 너무 보고 싶으면 너도 날 보러 올 수 있어. 진우가 말을 보탰다. 그래, 방학 때마다 우리가 수연이를 보러 가거나 수연이가 집에 올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잖아.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수연 누나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연은 민호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화났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오빠, 우리가 자라면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오는 법이야. 내가 미국에 가는 것처럼 너도 언젠가는 내 꿈을 위해 떠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알아. 하지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놀랐어.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야. 가족과 상의하고 싶었거든. 민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가고 싶어? 수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꿈을 위한 큰 기회야. 그럼 가야지.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응원할게. 수연은 민호를 꼭 안았다. 고마워, 오빠.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시점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진우는 민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민호야, 수연이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수연 누나의 꿈이니까요. 진우는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수연이에게는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네가 응원해준다면 수연이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아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니? 그날 제 생일에 제가 수연 누나를 선택했을 때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우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황했어. 그렇게 비싼 선물들 중에서 네가 한 소녀를 선택할 줄은 몰랐으니까. 하지만 곧 내 눈빛에서 진심을 봤어. 그리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 왜요? 그 순간 네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거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내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지영이와 수연이를 만나 우리 가족이 완성됐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네가 그날 한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어. 민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민호야, 너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수연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음악과 경영 둘 다 관심이 있어요. 아빠처럼 사업을 하면서도 제 열정인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둘 다 해보는 건 어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음악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음악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 민호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이 세상에는 가능성이 무한해. 네가 정말 원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어. 그 대화 이후 민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다. 몇 주 후 수연은 뉴욕 미술학교에 입학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가족들은 수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 수연이를 위해 진우가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다. 수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모두.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민호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누나, 뉴욕에서 성공하면 나도 데려가 줘.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약속할게.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다. 뉴욕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것.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모두가 나를 지지해 주어 용기를 얻었다. 특히 민호 오빠가 이해해 준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7년 전, 그날 민호 오빠가 나를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녀에서 사랑받는 딸이자 누나가 되었다. 이제는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이 가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민호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수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소녀, 그리고 그녀가 가져다준 변화. 민호는 자신의 행복이 수연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녀가 잠시 멀리 떠나지만 그들의 유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연이 오래전에 그에게 선물했던 종이 팔찌가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바라보았다. 낡고 바랜 종이 팔찌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누나가 떠나도 우리는 항상 가족이야.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수연이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작곡한 곡을 담은 음반이었다. 곡의 제목은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 곡에는 그들의 이야기, 처음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와 지영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지영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수연이는 자신의 꿈을 쫓아 세계로 나아가고 민호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아쉬워요. 지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요. 그건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처럼 그들의 가족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수연이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가족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영은 수연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진우는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다. 민호는 하루 종일 신비한 미소를 띠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 모여주세요. 진우가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각자 수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영이 먼저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연아, 엄마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어린 시절부터 네 안에 있던 재능과 열정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엄마의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차례예요. 진우가 다음으로 말을 이었다. 수연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진정한 가정이 되었어. 뉴욕에서도 네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 그리고 기억해, 이곳은 언제나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란다.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안았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빠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민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사실 저는 말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작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수연 앞에 그것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누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수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CD 한 장과 작은 종이 팔찌가 들어있었다. 이건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종이 팔찌를 들어 올렸다. 누나가 내 생일에 줬던 팔찌와 똑같이 만들었어. 민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CD에는 내가 작곡한 곡이 들어있어. 제목은 우리의 시작이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누나가 뉴욕에 있을 때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를 기억해줬으면 해. 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팔찌는 우리의 약속이야. 언제나 서로의 곁에 있을 거라는. 수연은 민호를 꼭 안았다. 고마워 오빠.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 진우와 지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한 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형제가 되어 있었다. 이제 CD를 들어볼까요? 지영이 제안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CD를 재생기에 넣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외로운 멜로디였지만 점차 다른 악기들이 합류하며 풍성하고 따뜻한 하모니로 변해갔다.
마치 외로웠던 민호의 삶이 수연과 만나 풍요로워진 것처럼. 음악이 끝나자 방 안에는 감동의 정적이 흘렀다. 정말 아름다워.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네 재능이 대단하구나. 민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아빠. 이 곡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네. 지영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빠, 이 노래가 내 유학 생활에 힘이 될 거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7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다. 정원의 꽃, 나무, 그리고 수줍게 미소 짓는 어린 민호의 모습. 수연은 그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그 페이지들 속에는 그녀의 인생이 바뀐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수연의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출국장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꼭 전화해. 지영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매일 안부 전해줘. 네, 엄마. 수연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게요. 진우도 수연을 안았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그리고 방학 때는 꼭 돌아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수연은 민호 앞에 섰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나,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보고 싶을 거야.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오빠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시간이 빨리 갈 거야.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두 사람은 이제 잠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어. 수연이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수연은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가족들도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공항을 나오는 길, 민호는 조용했다. 진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니, 민호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괜찮아요. 수연 누나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제 꿈을 찾을 거예요. 그로부터 4년 후 서울예술대학교의 졸업식 날이었다. 민호는 음악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가적 재능과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결합한 독특한 진로를 선택했다. 그는 이미 젊은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작은 레이블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졸업식장에는 진우와 지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뉴욕 미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미 몇몇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진 수연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졸업식을 위해 특별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호 최음악경영학과 수석 졸업, 사회자가 호명했다. 민호가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다. 그는 관객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특히 가족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졸업식 후 가족들은 민호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축하해, 오빠. 수연이 민호를 꼭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누나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의미가 없었을 거야.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제가 시작한 레이블을 더 키우고 싶어요. 아빠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네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해. 나는 조언자 역할만 할 거야. 그리고 민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누나와 함께 예술과 음악을 결합한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싶어.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 그림과 오빠의 음악이 만나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지영은 두 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요. 그날 저녁 그들은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바로 민호가 처음 수연을 선택했던 그 펜트하우스였다. 진우는 그곳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이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장소는 그들 가족의 시작점이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민호의 9번째 생일 파티 사진, 수연이 처음 명문학교에 입학한 날, 진우와 지영의 결혼식, 수연의 미국 출국 날,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가족 역사를 만들어 왔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제가 그날 수연 누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어. 하지만 사실은 수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선택한 거야. 민호 오빠가 나를, 아빠가 우리를, 엄마가 이 가족을.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을 반복하고 있어. 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족이란 건 그런 거지.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 민호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일어섰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 것이 있어요. 그는 잠시 후 오래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수연이 어린 시절 민호에게 선물했던 그림책이 있었다. 아직도 이걸 갖고 있었어?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는 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린 수연의 글씨로 영원한 친구 민회계라고 쓰여 있었다. 이제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되었네.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진우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내일 나 중요한 발표가 있어. 민호가 문득 말했다. 무슨 발표? 진우가 물었다. 학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받았어. 졸업생 대표로서. 수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떻게 한 아이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날 서울예술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새로운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특별 초청된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다. 민호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다. 앞줄에는 그의 가족이 앉아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9살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신 전동 자동차부터 실제 크기의 기차 세트, 심지어 프라이빗 빌라까지.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저는 한 소녀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친구가, 누나가, 그리고 가족이 되어줄 소녀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떻게 수연이 그의 삶에 들어와 외로움을 채워주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부모님이 서로를 찾아 행복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다. 강연 후 그들은 함께 학교 정원으로 나갔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정말 훌륭했어, 이 오빠. 수연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누나 덕분이야. 진우와 지영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가족이 된 것 정말 행복해. 지영이 말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도 귀중했다.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웠던 그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선물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걸을까요? 진우가 제안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캠퍼스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같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